이 사진, 내 사진이에요. 내 아들 민수와 찍은 사진. 순자의 떨리는 손이 36년 전 그 사진을 내밀었다. 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사진을 보더니 당황스러움과 거부감이 교차했다. 어르신, 치매 증상 때문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입양 가정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민수야, 정말 내가 맞지?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순자가 간절히 손을 내밀었지만 서준은 차갑게 물러섰다. 36년간 그리워했던 재회의 순간이 잔혹한 겁으로 바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본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1989년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시장 한복판에서 김순자는 5살 아들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시장 곳곳에는 아직도 6월 항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찢어진 전단지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손 놓으면 안 된다. 알겠지? 순자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당부했지만 민수는 신기한 것투성이인 시장 구경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갓 잡아올린 생선들이 펄떡이는 모습, 아줌마들의 큰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위 구호 소리까지 아이에게는 모든 게 흥미진진한 놀이터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데모 행진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순자는 순식간에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손에 잡혔던 민수의 작은 손길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몇 분 후였죠. 민수야, 민수야. 순자의 절규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아들 좀 찾아주이소. 5살 먹은 민수 못 봤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만 바빴고 데모 소식에 더 관심을 보였죠. 해가 저물도록 찾아다녔지만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치안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순자는 빈집에서 민수의 작은 옷가지들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76세가 된 순자는 부산의 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가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죠. 손가락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민수를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순자는 작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죠. 때로는 전화기를 들고 방송국에 연락을 해보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며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집에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동네 이장님이 요양원 입소를 권할 때마다 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가 찾아올까봐 이사도 할 수 없었고 전화번호도 바꿀 수 없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순자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걱정된 동네 사람들이 보건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이 순자의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구청에서는 곧 강제 요양원 입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작은 중얼거림이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36년 동안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을, 민수와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민수가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만으로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었죠. 구청 직원과 함께 승합차에 몸을 맡긴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6년간 살아온 달동네를 뒤로하고 서울 근교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져 갔죠. 손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과 낡은 지갑만 들려 있었습니다. 청년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사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물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얀 외벽에 깔끔한 정원,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로비.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어르신. 입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간호조무사 정연이었죠. 저는 정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정연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심 넘치는 행동에 순자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어갔습니다. 방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정연은 곁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죠. 어르신, 혹시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어릴 때 잃어버렸어요. 벌써 36년이나 됐네요. 순자의 목소리에 깃든 그리움을 느낀 정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을 보면 더 챙겨드리고 싶어져요. 정연의 눈에도 아련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말에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죠. 정연은 순자에게 요양원의 시설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식당, 넓은 물리치료실, 그리고 아늑한 휴게실까지 모든 게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연은 순자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르신. 저는 이곳 원장 서준입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죠.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순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준과 마주쳤을 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의 눈매나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순자는 벽에 걸린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년요양원 개원 20주년 기념 마이너스 원장 서민수라고 적힌 사진이었죠. 사진 속 서준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설마. 순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죠. 그날 저녁 정연이 순자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첫날 어떠셨어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셨죠? 정연의 관심에 순자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원장 선생님, 원래 이름이 민수였나 봐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아요. 어릴 때 입양되셔서 성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정연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6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과 요양원 원장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친밀감.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의 장난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순자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엄마가 드디어 널 찾은 거니?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요양원에서의 셋째 날, 순자는 여전히 서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체조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자꾸만 그의 모습을 찾게 되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입소자들에게 원장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모두들 그저 친절한 원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휴식 시간, 순자는 정연이 간병일지를 적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띄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연이 적고 있는 내용 중 한 줄이 순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민수 원장님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했는데 순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말, 그리고 입양되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죠. 정연아, 혹시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던 순간 정연이 급히 노트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좋은데 방 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죠? 정연의 밝은 미소 뒤로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엿보였지만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원장실에서 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죠. 이미 늦은 시간인데도 서준이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원장실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야간 근무자들은 모두 다른 층에 있는 것 같았죠. 순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서준은 서류에 집중하느라 순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문틈으로 실내를 살펴보았죠.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각종 자격증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순자는 재빨리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서랍장으로 다가가니 맨 아래 서랍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 서랍만 잠가뒀을까?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물쇠에 맞춰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죠. 서랍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5살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6년 전 잃어버렸던 그 사진,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와 민수, 1984년 부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사진을 품에 감추고 서랍을 닫으려 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류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자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원장실로 들어와 순자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죠. 어르신,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죠. 이 사진, 내 사진이에요. 내 아들 민수와 찍은 사진. 순자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당황스러움, 혼란, 그리고 뭔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거부감까지. 어르신, 치매 증상 때문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입양 가정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서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죠. 민수야, 정말 내가 맞지? 엄마야,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순자가 서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서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착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방으로 돌아가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연이 나타났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죠. 어르신, 왜 이런 곳에 계세요?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정연아, 이 사진을 봐. 내가 말한 민수가 맞아. 순자가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서준이 재빨리 사진을 가로챘습니다. 정연 씨, 어르신을 방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의 차가운 명령에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정연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내가 봤지? 그 사진 말이야.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민수님을 그리워하시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본 사진, 틀림없는 증거였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인해 서준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마치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점심 후 휴식 시간, 정연이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르신, 잠깐 제 방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연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연의 개인 사무실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병 관련 서적들과 함께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정연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후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보신 그 사진 말씀이에요. 정연이 입을 열자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원장님 서랍에서요. 그럼 내가 봤구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니까. 순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원장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가져온 입양 서류도 있었어요. 거기에 원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순자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김민수, 1984년생, 부산 출생. 정연의 말에 순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당시 나이가 5살이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죠. 이름도, 나이도, 출생지도.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양을 갔을까?
나는 아이를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자가 중얼거리자 정연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그 당시 사업이 망해서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없어진 다음 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더니 결국 그대로 나가버렸죠. 2년 뒤에 한강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입양 서류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모르게 진행된 것 같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민수를 시장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네, 아마도 아버지께서 먼저 보육원에 맡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신 것 같고요. 정연의 말에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6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손을 놓쳤다고 자책해온 세월이 모두 헛된 것이었죠. 그 사람이 내가 모르게 민수를.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민수님을 찾으신 거고요. 그런데 왜 민수는 나를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거지? 분명히 사진을 보고도. 순자가 의문을 표하자 정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라셨대요. 입양 가정에서도 그렇게 들으셨고요. 아버지가 혼자 데려온 거라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36년 만에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민수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경계하실 거고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거라면? 순자가 물었습니다. 입양 서류, 그 당시 신문 기사 아니면 민수님을 아시는 다른 분들의 증언이라도요. 정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 재빨리 순자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우선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원장님께는 더욱 그러시고요. 정연이 당부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자신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칫하면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실 수도 있어요. 정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6년간 미안해했던 마음, 그리고 36년간 그리워했던 마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정연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년요양원에서의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순자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정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36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순자는 원장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주저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마침 서준이 원장실에서 나오다가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시죠? 서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원장실에서의 일 이후로 그는 순자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죠. 원장님, 아니, 민수야.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단다.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야, 넌 내 아들이 맞아. 순자가 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진, 내가 가지고 있던 사진 말이야. 그건 1984년에 내가 너와 함께 찍은 거란다. 부산 해운대에서. 서준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지금 치매 증상 때문에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이런 망상은 그만두세요. 망상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36년간 널 찾아 헤맨 게 망상이라는 거니? 내가 매일 밤 너를 그리며 운 게 망상이라는 거야? 증거가 있으세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말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지금 당신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순자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6년간 품어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민수야, 정말 엄마를 못 알아보겠니? 저는 서준입니다. 김민수가 아니에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던 양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였어요. 그 말에 순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니? 그때 정연이 나타났습니다. 소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연 씨, 어르신을 방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의 차가운 명령에 정연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원장님, 그러시지 마세요. 어르신께서는. 정연이 변호하려 했지만 서준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서준의 말에 순자와 정연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식당에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디선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원장님을 아들이라고 우기신다면서? 치매 때문에 그런 거래요. 불쌍해라. 원장님도 참 곤란하시겠네요. 정연이 순자 곁에 앉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요. 정연아, 내 말이 맞았어. 순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어떻게 하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만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정연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도 너무 힘드시고 원장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설사 정말로 원장님이 민수님이라 해도 원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정연의 말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죠. 치매 노인의 망상극, 요양원장을 아들이라 주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순자의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마치 순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서준을 괴롭히는 민폐 환자처럼 묘사했죠. 어떻게 이런 기사가. 순자가 신문을 떨어뜨리자 정연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누군가 기자에게 제보한 것 같네요. 정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러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오후에 서준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르신, 이게 뭔가요? 서준이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기자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순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로 요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서 항해 전화도 왔고요.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이미 자리도 알아봤어요. 서준의 선언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순자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서준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아들에게서 두 번째 버림을 받는 기분이었죠. 첫 번째는 5살 때 시장에서, 두 번째는 지금 이 요양원에서. 운명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전원을 하루 앞둔 밤, 순자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36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죠.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아들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정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정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연아.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 못 볼 거구나. 그동안 고마웠어. 정연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은 후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어르신,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왔어요. 정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 원장님의 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정연의 고백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는 같은 아버지를 둔. 순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도 민수와. 네, 맞아요. 서준 오빠와 저는 남매예요. 하지만 오빠는 이 사실을 몰라요. 정연이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두 가정을 동시에 꾸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36년 전 민수를 팔아넘기고 도망간 그 남자에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1989년에 아버지가 오빠를 보육원에 맡기고 도망갔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미 저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정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도. 네, 아버지에게 속은 거예요. 저를 낳고 나서야 아버지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자신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강에서 1991년에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증오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도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저를 낳고 3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정연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그 아이도 똑같이 버림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구나. 순자가 떠올렸습니다. 민수를 찾기 위해서.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중에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빠의 원래 이름과 입양 보육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게 서준이었던 거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5년 전에 찾았어요. 하지만 바로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오빠는 성공한 요양원 원장이었고 저는 복수를 원했거든요. 정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순자는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니?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잃고 혼자서 고생하며 자라야 했고,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아들은 미국에서 좋은 교육받고 성공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연의 눈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이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오빠의 과거를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려고 했죠. 그가 버림받은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입양하라는 것을 폭로하려고 했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도와준 거니? 처음에는 어르신도 이용하려고 했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진짜라면 더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지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르신이 36년간 오빠를 찾으며 겪으신 고통을 보니까, 그리고 오빠도 사실은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사람은 아버지였지 오빠가 아니었거든요. 오빠도 저처럼 아버지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순자는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오빠가 어르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정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요. 하지만 어떻게? 민수는 이미 나를 거부했는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입양동의서 원본이에요.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들, 보육원 기록들,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5년간 차근차근 모았어요.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서 쓰려고요. 정연이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럼 민수가 더 화낼 텐데.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나겠지만 진실을 알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에게 제가 누군지 밝힐 거예요. 순자는 정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연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해요. 어르신 덕분에 복수보다 용서가 더 소중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정연도 순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36년간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 청년요양원 앞 주차장에는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연이 전날 밤 언론사들에 보낸 보도자료 때문이었죠. 36년 만의 모자, 상봉,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기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준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기자들이? 요양원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죠. 정연은 순자와 함께 요양원 로비에 마련된 임시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정연이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죠. 괜찮으세요, 어르신.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정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연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요양원 간병조무사 정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6년 전부터 시작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연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9년 부산에서 일어난 민수의 실종 사건, 아버지에 의한 비밀 입양, 그리고 순자가 36년간 겪어온 고통까지. 김순자 어르신께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빚 때문에 몰래 아이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정연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서준이 기자회견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연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정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모든 진실을 말씀드릴 때입니다. 서준은 순자를 보더니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이 기자회견을 중단하세요. 이건 거짓 증언입니다. 하지만 정연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1989년 김철수 씨가 작성한 입양 동의서입니다. 부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서명한 서류죠.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하자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입양 서류와 똑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당시 부산일보에 실린 실종 신고 기사입니다. 5살 아들 찾습니다. 김민수, 1984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연이 신문을 들어보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고 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이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정말 엄마야. 순자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널 지키지 못했을 뿐이야. 3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아 헤맸단다. 순자의 눈에서 36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내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서준은 순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때 정연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서준 원장님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정연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김철수는 저희 어머니와도 동거하며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버리고 도망갔고 1991년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3년 뒤 자살하셨습니다. 저는 오빠를 원망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오빠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혼자 고생하며 자랐으니까요. 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지만 어르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원망할 대상은 오빠가 아니라 우리를 모두 버린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정연이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저희는 모두 아버지의 피해자였어요. 어르신도 오빠도 저도 모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아왔죠. 서준은 정연을 바라보더니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36년간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그리워한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민수인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지? 그리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조금 휘어져 있고.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고 왼쪽 새끼손가락도 조금 휘어져 있었죠. 어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었는데. 순자가 서준의 이마를 가리키자 서준은 그곳을 만져보았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서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6년 만에 부르는 엄마라는 단어였죠. 그래, 민수야. 엄마야. 순자가 서준을 끌어안자 서준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36년간의 긴 이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죠. 서준은 순자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해요. 괜찮다, 민수야. 이제 다 괜찮아. 순자도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정연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로 끝날 줄은 몰랐죠. 기자회견이 끝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재회 영상은 전국을 울렸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기자회견 다음 날 청년요양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희망나눔복지재단을 설립했죠. 입양아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준이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요양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서울 근교에 마련한 작은 집에서 정연과 함께 살고 있었죠. 치매 증상은 여전했지만 아들을 찾은 기쁨 때문인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일찍 나가니? 순자가 정장 차림의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준은 자연스럽게 민수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네, 엄마. 오늘 새로운 가족 찾기 프로그램 회의가 있어요. 서준이 순자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돌아올게요. 정연은 간병사 일을 그만두고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입양 가정과 생부모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고 있었죠. 오빠, 오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은 20년 전에 딸을 입양 보낸 아버지세요. 정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딸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부모를 찾고 있대요. 그래, 우리 경우와 비슷하네. 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도와드리자. 재단은 설립 1년 만에 47건의 가족 재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순자와 서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가족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순자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36년간 폐지를 줍던 거친 손으로 이제는 예쁜 꽃들을 돌보고 있었죠. 어르신, 점심 드세요. 정연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정연은 순자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민수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순자가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연도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시간 서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났죠. 어릴 때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냄새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밥 차려놨어. 순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36년 만에 듣는 엄마의 따뜻한 음성이었죠. 식탁에는 순자가 정연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릴 때 서준이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서준이 계란말이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릴 때 계란말이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했거든.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정연이가 만들어줬어. 정연도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이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말하면 순자가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죠. 민수야, 내가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 말이야. 순자가 옛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 문을 열어보니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희망 나눔 복지재단 서준 이사장님 계신가요? 네, 계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정연이 물으려던 순간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아들을 찾고 있어요. 뉴스에서 이사장님 이야기를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서준이 현관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서준과 정연은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들과 정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달 후 그 부부도 아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으로 DNA 검사까지 거쳐 확실한 가족 재회였죠. 재회하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순자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서준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는데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이제 많이 늙었지? 기억도 자꾸 까먹고. 순자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기억할게요. 엄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요. 서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단다. 순자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6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절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서준도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36년의 긴 이별 끝에 만난 모자는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이별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그때도 지금도 나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단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36년간 끊어졌던 모정의 끈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